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핵심 자료는요. 미국, 그중에서도 특히 캘리포니아로 진출하시려는 한국 기업의 경영진 분들을 위한 일종의 생존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죠.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덜컥 태평양을 건넜다가는 정말 상상도 못한 거대한 법적 지뢰밭을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미국 노동법의 핵심만 아주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본적인 상식 하나를 완전히 깨부수고 갈게요. 한국의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실수가 생기면 미지급 임금을 주거나 원직 복직시키는 식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미국은 완전 다릅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손해배상과 어마어마한 징벌적 페널티에 맞춰져 있어요. 즉, 단 한 번의 실수, 단 1분의 규정 위반이 회사 전체를 휘청이게 만드는 수십억 원대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살펴볼까요? 1번, 법적 패러다임의 차이를 시작으로 2번, 채용 필수 체크리스트 3번, 임금과 근로시간의 함정 4번, 무시무시한 파가의 위협 그리고 마지막 5번, 해고와 소송, 디스커버리까지 직원 사이클을 따라 차례대로 쭉 파헤쳐 보겠습니다. 섹션 1. 법적 패러다임의 차이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미국의 법적 마인드셋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사실상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입니다. 여기서 at will employment, 즉 임의 고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고용주든 직원이든 언제든지 합법적인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들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 자르기 엄청 쉽겠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게 완전 함정입니다. 철저하게 문서로 남겨두지 않고 섣불리 해고했다가는 나중에 차별이나 보복성 해고로 몰려서 진짜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해고하는 건 자유일지 몰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책임이 무서운 거죠. 섹션 2, 채용 필수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요, 직원이 첫 출근을 하기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서명 근로계약서 안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오퍼레터를 주고 방금 말씀드린 그 at will 상태라는 걸 직원이 확인했다는 동의서를 받는 게 완전 표준이에요. 미국 현지 직원한테 무작정 빡빡한 한국식 근로계약서부터 들이밀기보다는 이 현지로를 따르는 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비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 화면에 나오는 이 리스트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퍼레터, 회사의 규칙이 담긴 임플로이 핸드북 수령 동의서, 나중에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중재 합의서, 그리고 식사 및 휴게 시간 포기 동의서 등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인받는데 집착하냐고요? 나중에 직원이 난 그런 족책 몰랐는데요? 하고 소송 걸었을 때 직원이 직접 서명한 이 종이 쪼가리들이 여러분의 회사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되기 때문이죠. 채용할 때 현실적인 실무 문제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파견 직원을 위한 L1, E2, O1, H1B 같은 비자 확보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현지에서 진짜 에이스급 인재를 영입하려면 401k 퇴직연금이랑 미국 건강보험은 그냥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미국 의료보험료.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거든요. 이 예산을 미리 철저하게 계산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현지 법인 재무가 완전히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섹션 3, 임금과 근로시간의 함정입니다. 직원을 뽑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여기서 진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맞습니다. 바로 exempt와 non-exempt 직원 분류인데요. exempt 직원은 쉽게 말해 고정급여 받고 야근 수당 안 받는 관리직이고요. non-exempt는 시간제로 일해서 철저하게 근로시간을 추적해야 하는 직원입니다. 근데 초과 근무 수당 주기 아깝다고 혹은 일일이 시간 체크하기 귀찮다고 일반 직원을 막 exempt로 묶어버린다? 나중에 적발되면 수년치 밀린 수당의 벌금까지 진짜 폭탄 맞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계산하는 방식도 한국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을 넘기면 1.5배를 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오직 실제 일한 시간만 따집니다. 이미 기본급 1배는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0.5배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구조죠. 게다가 캘리포니아는 일주일에 40시간 넘기는 건 당연하고 하루에 딱 8시간만 넘겨도 바로 초과 수당이 붙습니다. 셈법이 훨씬 까다로워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캘리포니아의 휴식 시간 규정이에요. 5시간 일하면 30분 밥 먹게 해줘야 하고
4시간마다 10분씩 무조건 쉬게 해줘야 하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 만약 직원이 30분 점심시간 받고 나갔는데 29분 만에 자리로 돌아와서 시스템에 기록을 남겼다고 쳐볼게요. 단 1분이 모자란 거잖아요? 그래도 고용주는 이 위반에 대한 페널티로 무려 1시간치 임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분 단위로 칼같이 시간을 기록하는 게 회사의 생명줄입니다. 보상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스톡 옵션도 잠깐 볼게요. 한국처럼 벤처기업은 10%까지만 된다. 이런 깐깐한 한도는 없어서 확실히 유연하긴 합니다. 세제 혜택 받는 ISO나 일반 NSO로 나뉘는데 여기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409A 가치평가예요. 미국에서 스톡옵션 줄 때는 회사 가치를 평가하는 이 절차가 법적으로 무조건 요구되거든요. 이거 안 챙기셨다가는 나중에 직원들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고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섹션 4, 파가의 위협. 여기서부터가 오늘 내용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시는 고용주분들이 제일 등골 선언해하는 괴물이 바로 이 PAGA일 겁니다. 이게 대체 뭐냐? 불만을 품은 직원 한 명이 주 정부의 대리인 자격을 얻어서 회사를 상대로 벌금 소송을 걸 수 있게 만든 법이에요. 한마디로 직원 한 명이 다른 직원들 권리까지 싹 다 긁어모아서 마치 자기가 근로감독관이라도 된 것처럼 회사 전체의 위반 사항을 탈탈 터는 집단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숫자 보이시죠?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이 PHAJ 소송에 한번 휘말리면 그냥 벌금 시작점이 이 정도 단위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대체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파가의 진짜 악랄한 곱하기 공식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점심시간 1분 늦게 기록한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직원이 그거 하나 걸고 넘어지면 일단 기본 벌금 $100가 발생합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이 $100를 그 직원 한 명이 아니라 전체 직원 수로 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년 동안 급여가 나간 모든 급여 기간 횟수를 또 곱해버려요. 엄청 사소해 보이던 실수 하나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회사 문을 닫게 만드는 7자리 숫자 소송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느냐? 아닙니다. 이 치명적인 PAGA를 무력화시키는 방어책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제가 채용할 때 중재합의서 무조건 받아두셔야 한다고 했죠? 이걸 꼼꼼하게 잘 작성해두면 직원의 개인 청구 부분을 집단 소송에서 뚝 떼어내서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진짜 발빠르게 바로잡으면 페널티를 무려 최대 85%까지 깎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 5, 해고와 소송, 디스커버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직원과의 관계가 다 파탄나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을 때 마주하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우리 처음 다뤘던 내용 다시 떠올려 볼까요? 미국은 임의 고용이라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고 했죠. 한국처럼 원직복직 시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요, 해고 행위 자체는 합법이어도 잘린 직원이 나 인종 때문에 잘린 거다, 혹은 내가 문제 제기하니까 보복성으로 자른 거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수백만 달러 규모의 차별 및 보복 소송이 시작됩니다. 합법적으로 해고했다고 안심할 게 절대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미국 특유의 디스커버리, 즉 증거 개시 절차가 열리는데요. 이거 진짜 피곤합니다. 쉽게 말해 민사소송인데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압수수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건과 관련된 회사 이메일, 문서, 사내매 심려 기록 싹 다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본사 서버를 뒤져야 할 수도 있고 상황이 꼬이면 한국 본사 CEO가 캘리포니아 법정까지 날아와서 직접 증언대에 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이 뭐냐? 미국 노동소송의 무려 98%는 재판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그냥 돈 주고 합의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그 디스커버리 절차 밟느라 깨지는 변호사 비용도 억소리 나지만 노동법 사건은 회사가 패소하면 상대방 직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우리가 다 물어줘야 하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거든요. 회사가 소송에서 95%를 완벽하게 이겼어도 나머지 5% 잘못한 것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비 수십억을 대신 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합의만이 살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회사는 단 하나의 이메일, 단 1분의 출퇴근 기록까지 미국 법원의 현미경 아래 샅샅이 까발려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원하신다면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려는 안일한 마인드는 버리셔야 합니다. 계약서 한 장부터 철저하게 다듬는 완벽한 예방의 마인드로 접근하셔야만 해요. 오늘 이 분석이 캘리포니아의 쨍쨍한 햇살 아래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시는데 꼭 필요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